이제 개발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문제요. 자, 1번입니다. 문제 1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 관해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그런 볼 가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러면 O. 그 밑에 국장의 구역 지정해가지고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O죠. 2번 시정원수가 요청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X죠. 시정군수는 시도지사한테 요청, 중행장은 국장한테 요청. 요청하고 제안도 구분해야 돼요. 누구는 요청이고 누구는 제안이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이라서 국장과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지정 제안할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5조. 4번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5. 5번 도시개발 사업 필요가 인정되는 적이 둘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 행정에 걸쳤을 때 당해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5. 6번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5.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행장입니다. 7번 인접한 시도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것도 5. 8번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 이상의 규모로 제한할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X. 지방공사 장은 누구한테 가라고? 특도 시군구 찾아가라고. 지방공사 장은 국장한테는 제한 못합니다. 9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5네요. 10번 산업통상부 장관이 10만 규모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속으면 안 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여기서 요청할 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11번 지방공사 장이 30만 규모로 국가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X. 지방공사 장은 국장한테 제한할 수 없다. 요청은 더 말이 안 되고 요청은 중행장이 하는 것이지 지방공사 장 요청은 택도 없습니다. 안 돼. 말이 안 돼요. 12번 토지공사 사장이 30만 규모로 국가계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 장이니까 됩니다. 13.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5입니다. 자, 구역 지정 절차 등 해가지고 1번 구역은 원칙 시도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5입니다. 2번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5입니다. 3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시도지사만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X.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도 있습니다. 4번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 지정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5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절충 공고를 공보와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했다. 5번은 X. 5번 질문 앞으로 보지 말아요. 잘못됐습니다. 6번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경우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전달을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10만 미만이면 공보고 10만 이상이면 신문, 일간, 신문, X. 7번 국장 또는 시도에서가 구역 지정하기 전 경우에도 공람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당연하고 8번 시, 대도시 제외한 시, 군, 구청장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가 지정할 수 있다. 시, 군, 구청장은 시도한테 요청입니다. 시도가 요청받아 지정할 수 있다. 5. 대도시장은 본인이 직접 하니까 요청하지 마라 이 얘기고. 그래서 5. 9번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없는 자. 먼저 말을 해봐야 돼요. 구역 지정 제한을 못한다. 누구? 국가, 지자체, 조합. 그래서 답은 조합. 10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1. 도시개발 구역을 둘 이상 사업장을 분할할 경우 분할 후 사업 시행지구 면적 각각 만 이상이 된다. 5입니다.
이제 면적 갑니다. 면적 1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이만의 주거지역은 도시법규 지정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광역기본계획이 있든가 말든가 수립이 되든가 말든가 면적만 맞으면 지정할 수 있다. 딱 기억하고 주거지역이면 2만이면 됩니다. 2번 공업지역이면 만은 안 되고 3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3번 광역기본계획 수립되지 않냐면 30만의 농림지역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은 광역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냐 안 됐냐. 수립이 됐다. 개발이 가능한데 수립이 안 돼 있다.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있다 구역 지정하려면 계획 수립이 돼야 돼요. 돼야 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30만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얘는 광역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농림은 원칙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시도에서가 계획적인 도시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만의 계획관리는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이니까 30만 이상 30만 이상 5번 시군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천의 자연녹지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는 만 이상 6번 자연녹지에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만 이상 7번 주거지역은 만 이상인 경우 구역 지정할 수 있다. 5 8번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만 이상 X 9번 공업 얼마 이상? 3만 이상 X 10번 자연녹지 또 나왔네. 만 이상 X고 11번 도시지역 외지역은 원칙 20만이야. 원칙 30만 이상 지정효과 갑니다. 1번 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가 되는데 칠학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에서는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칠학지구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은 X 2번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본다지. 3번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본다. 뭐만 아니면 된다고. 칠학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아니면 된다. 그 다음에 5번 4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본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 글자 씁시다.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래야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빠졌네요. 구역으로 5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 건축물 설치는 허가받아야 한다. 말이 안 되지. 재복구 재난수 응급조치 그냥 합니다. X 6번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굴착 수반하는 형질변경 허가받아야 한다. 형질변경 허가 받습니다. 5 7번 건축법상 신고 대상 공점 설치 허가받아야 한다. 5 8번 토지개발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 분할 허가받아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출제인데 머리가 좋다는 얘기야. 없는 말을 갖다 빙 돌렸을 때 그런 말 섞지 말라고. 허가구역이든가 말든가. 왜 또 허가구역일까 고민해 말고 허가구역이든가 말든가 좌우지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받습니다. 9번 공예품 소지 확보야 중목벌제. 또 공예품이 뭘까 이 고민하지 말고 중목의 벌채 그러면 허가받습니다. 10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허가 안 받습니다. 11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 받는다. X 안 받는다. 12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치 않는 범위 내 토덕제출 허가를 받는다. X 안 받는다. 13. 도시개발구역 안에 전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는 허가 받는다. X 안 받는다. 14. 토지분할 허가 받는다. 토지분할과 건축은 무조건 받는 거. 그 다음에 구역의 해제입니다. 1번 330만 미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정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지 아니할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지정 해제되는 걸로 2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해제. 두 개는 맞았죠. 개발계획 수립 고시 2년,
포인트는 다음 날이 빠져서 X. 2번 구역 지정은 더집어서 공사 완료 공고일 해제가 아니고 공고일은 다음 날 해제. 3번 더집어 사업의 공사 완료로 더집어 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 공사 완료 해제 의제. 더집어 구역은 용도 지역은 더집어 구역의 용도 지역은 해당 구역 지정 전 용도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그것은 O. 환원되지 않는다니까 O입니다. O. 4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 시행 공사 완료 공고일의 구역 지정 해제를 본다. X죠. 아니 그냥 다음날 그러지 말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수용 사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그러니까 이 내용도 틀렸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제 개발계획입니다. 1번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더집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도 아니야 빼고 다 있다. 무조건 있다지. 2번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어업구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5. 순대, 사기, 수용사용가 4. 5입니다. 5. 3번 보건, 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돼야죠. 5. 4번 환경보존계획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순대, 사기에 없죠? X. 5번 재원조달계획은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없죠? X. 6번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할 때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담계획은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순대, 사기, 기에서도 밖기사 맞죠? 밖기사. 밖에 기반 설치. 5. 7번 전체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은 더집어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X. 순대, 사기 안 들어가면 무조건 X. 없어요. 8번 전시장, 공연장 등은 문화시설계획은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X. 9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순대, 대가 대, 순대 사기의 대, 생활안정 대책. 5. 10번 도시입니다. 토지가 아니고 도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도시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오,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기준에 1번. 자, 국가가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 사업에 한 개발계획 수립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으라. X죠. 국가 지자체는 동의 안 받는다. X. 2번 지정권자가 토지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O. 지자체니까 안 받습니다. 3번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장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동의해야 된다. 지자체인데 X죠. 지자체니까 X. 4번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지 않냐고 환지 방식 토지개발 사업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얘는 O. 5번 지정권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X. 6번 문화재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 소유자 동의 적용되지 않는다. 자, 잘 들으세요. 개발계획 수립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은 동의받는 거예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면 면적 3분의 총수 동의받는데 수립한 개발계획 변경할 때 동의받는다 안 받는다? 변경 받는다 만다? 받는다. 경미한 변경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경미 그 말 대신에 어쩌고 저쩌고 조건 단다고 조건 다음은 열의 9은 경미라고. 열의 9은 경미. 10번 나면 9번은 경미. 그냥 변경입니까? 어쩌고 저쩌고 변경입니까? 조건을 달았죠. 문화재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 이런 게 조건이라고 조건. 그런 게 뭐라고? 경미라고 경미. 어쩌고 저쩌고 말 써놨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열의 9은 경미라고. 그러니까 동의역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옵니까? 했습니까? 오지. 오.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의 안 받는다. 경미한 변경은 동의 안 받는다. 그 뜻이니까 오. 근데 이런 경미를 다 알고 시험장 갈 수는 없다고 수만 개 되니까 눈치로 부려야지. 7번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대표 공유자 1인만 소유자를 본다. 그러면 안 되지. 예, 집합건물인데 구분 소유자 별로 각각 1인입니다. X.
8번 개발계획 변경할 때 개발계획 변경 요청받기 전에 동의 처리한 사람이 있으면 동의 절차에서 뺀다. 맞죠? 뭐 전원 처리되니까. 9번 구역 지정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소 변경됐다. 토지소 변경. 토지소 변경. 그러면 변경 후에요? 변경 전이요? 변경 전. 즉 기존 소유자. 변경 후니까 X죠. 10번 개발계획 변경 요청부터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 또 소유자 변경에 너도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X가 11번 구역 면적 설정 국공의지 포함. 자, 이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1번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머릿속에서 하나, 개발계획 공모, 둘, 자연녹지, 셋, 생산녹지 100% 30이야. 넷, 도시지역에 관농자, 그러면 개생보, 다섯, 균형발전, 여섯, 주상국 면적이 100% 30이야. 지금 그 부분 들어왔습니다. 1번 자연녹지 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5. 2번 자연녹지 지역은 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말이나 똑같이 5. 3번 해당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주거적 면적의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은 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주상공 면적 합계가 30이하는데 주거지역만 해서 50 이상이에요. 당연히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이지. 구역 지정 후는 안 돼요. X. 4번 해당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 40인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안 돼요. 주거지역만 해서 이미 40%인데 주상공 합계가 30 이하일 때. 5번 농림지역은 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농림지역은 빨리 뭐라고? 도시지역 외 관농자 5. 6번 보존관리는 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관농자죠. 보존관리도 관 들어가죠. 5. 7번 생산녹지 100% 30이야. 생산녹지는 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것도 5. 8번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 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5. 9번 도시지역 외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것도 5. 10번 계획관리에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5. 11번 개발계획 공모할 경우는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그것도 5. 12번 국장이 균형발전에서 중행장과 협의하여 상업적인 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 수립할 수 있다. 균형발전,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니까 일부러 상업적 이 신청 안 받으려고. 상업적은 된다. 5. 그래서 문제가 잘 나온다는 얘기고. 이제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1번 지정권에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고 중행장, 시군구, 시행자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고 1번 X. 2번 광역시장은 개발계획 변경할 때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부터 송부받은 개발계획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공람시켜야지. 개발계획 수립은 구역 지정하고 똑같다니까. 구역 지정할 때 공람이나 공청을 통해서 주민 전문 의견 듣죠.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개발계획 수립 변경도 똑같아요. 3번입니다. 3번 토지개발법령상 토지개발사업 일부를 환지 방식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되는 국가지자체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잘 들어요.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총수입을 동의받는다. 단 경미한 변경 안 받는다. 경미한 변경 안 받는다. 여기서는 동의 받는 것, 경미가 아닌 것 찾으라고. 그럼 어떻게 찾냐고. 읽어본 적이 없는데. 눈치하고 888을 대입하면 거의 간다고. 거의 근처까지. 자, 1번 너비 15m 도로 변경, 2번 구역 명칭 변경, 3번 시행자 변경, 4번 수정 예정 연계 100분의 10 미만 변경, 5번 보건 의료시설 면적, 복실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변경.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 찍으면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요. 몇 번 찍으면? 4번, 5번 찍으면 진짜 눈치 없다고. 그것도 100분의 10 미만 교회는 둘은 자동 경미로 빠져나가고 3개. 자, 15m 도로, 명칭, 시행자 변경. 그 중에서 안중에 배는 게
명칭. 아무래도 명칭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시행자냐 아니면 도로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 가지,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1번하고 3번 두 개 넣고 이제 그 다음 문제 가야지. 최대한 빨리 풀어야지. 최대한 빨리 풀고 빨리 뭐 해야지. 1번, 2번, 3번, 4번, 5번. 모의고사 시험 보면 이거 맞추든가 안 맞추든가요? 그거 한 번이라도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모의고사 시험은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까? 근데 시험 왜 봅니까, 근데? 아니,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연습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봐봐요. 답이 전부 다 이렇게 맞추니까 8, 8, 7, 8, 8, 7, 8, 9 이거는 있어요. 하나가 줄고 늘고 8, 8, 7, 8, 9, 10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남았죠?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 왜냐? 이 신청 답 2개 나왔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답 2개째 있으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는데 8, 8, 6, 8, 10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편차가 너무 커지니까. 원칙은 888 이게 대원칙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888만 100% 하게 되면 올백 나오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하나가 7개면 하나가 9개 들어가는 경우는 있다고. 근데 6개, 10개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없다고요. 이것은 작년에 시험 본 사람, 여기 시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처음 봤어요? 시험만 봤어요? 그러면 거기 인력공단 들어가면 자기 있잖아요, 그거. 민증 줘봐요. 왜요? 내가 가서 뭐 좀 봐보게. 만장일이 안 됐어요, 교수님. 거기 가서 보면, 거기 보면 답안지 있으니까 정답 가지고 세분하니까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을 놓고 세분하고 전부 다 8개씩 맞춰서 낸 건지 안 낸 건지. 이렇게 문제 내면 이거는 엉터리 이런 문제는 없다니까.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니까. 정답 2개짜리가 있으면 이의신청해가지고 확정된 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7, 8, 9 안에 모든 지문은. 자, 내가 모의고사 시험 봤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와, 내가 공부를 많이 해. 1번에 답이 막 17개 나오네. 내 생각에 답은 맞기는 뭐가 맞냐고. 벌써 이 사람 9문제 틀렸다고 이것은. 이런 놈의 답이, 이런 답은 없다고, 이런 답은. 그러니까 888 이게 원한이다, 원한. 근데 시중에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다니까. 뭐 2개, 5개, 12개 몇 개입니까, 이 지금? 29개, 31, 34개니까 6개 시중 문제 모의고사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틀렸다는 얘기, 모의고사는. 연습하려면 실전하고 똑같이 해야지. 왜 엉뚱한 연습시키냐고. 실전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은 모의고사 실력은 좀 안 되는 거고, 공법은 30문제 풀면 엄청나게 많이 푼 거예요. 우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4문제고, 쉽게 나오면 4문제고, 약간만 작년 정도만 나오면 10문제는 책 가지고 가서 못 풀어요. 책 들고 가도 시간에 못 푼다고. 그러니까 30문제 풀면 공법은 풀 만큼 다 풀었다고. 근데 30문제 푸니까 못 풀어요. 자기 실력으로 20문제만 풀었으면, 20문제 풀었으면 공법은 훌륭한 거예요. 20문제 내가 딱 풀었더니, 자, 1번에 몇 개, 5개 나왔다, 3개 나왔다, 2개 나왔다, 6개 나왔다, 4개 나왔다. 몇 개 풀었습니까? 딱 20개 풀었네. 몇 개 못 풀었어요? 20개. 자, 이거 20개를 확실히 풀고 답 찾는 거 20개. 나머지 20개는 풀지 말고 한 방에 다 밀어본다고.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20개 밀면 몇 문제? 6문제 맞히면 플러스 6개 하게 되면 몇 개를 맞춰? 26문제 맞추니까 얼마입니까? 65점이면 훌륭한 거지. 근데 여러분은 왜 자신있게 못 믿냐 그러면 내가 푼 게 맞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배짱 없이 어떻게 사냐? 그렇게 배짱 없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그래서 이 20개를 갖다가 20개를 3번에 동시에 밀어야 되는데, 자, 내가 압축을 했더니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 답이란 거 이렇게 가지고 압축해놓고도 3번 밀면 그 사람 좀 이상 있는 사람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러면 둘 중에 하나에서 작은 걸 밀어야지. 어느 게 작았어요? 2번, 4번. 2번 작네. 이때는 2번 가야지, 2번. 이렇게 밀어야지. 그런 게 전혀 안 된 것들 했을 때는 하나로 확 밀 때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놔뒀다가 1번, 3번 중에서 번호 작은 걸로 밀어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학원에서 낸 모의고사는 그거는 학원에서 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봐봐요. 100% 맞췄는가 안 맞췄는가. 100%다 맞춰놨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는. 다른 과목도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봐보고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원장님 얘기해가지고 맞춰달라고 하세요. 맞춰달라면 실장님이 그래도 다음부터 문제 줄 때 888 맞추세요. 선생님들 이거 맞추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려. 금방 맞춰요. 금방. 답을 배열하는 것은 금방 배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 말 안 하면 잘못됐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냥 하니까 맞춰달라고 요구해서 요구하게 되면 저는 888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888 꼭 하나는 치르고 하나는 구해요. 공법은 항상 일부러 그렇게 실전으로 맞아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주니까 항상 그렇게 됐다는 거 알고 문제 풀고 그러면 3번 문제는 이 연습할 때 가야 이게 언제입니까? 9월달 수업이 9월달에 모의고사니까 그때 가면 이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지.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100페이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구역의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5네요. 2번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동의받아야 된다. X지 무슨 5입니까? 참 이상하네. 1번에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해놓고 2번 와가지고 총수 3분의 어떻게 5가 나오냐고. 그 말은 배고프다는 얘기죠 지금. 2번 X 3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은 3분의 이상이 동의하는 추진위를 구성해야 된다. 네, 개발법은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4번 조합 설립이 토지 소유 5분의 4 동의받아라. X 5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면 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또는 총수 2분의 1 X죠. 또는이 아니고 와. 7번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없다.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8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상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 건물보다는 구분 소유자면 그들 각각을 소유자 한 명을 본다. 잘 들어요. X가 되려면 대표하는 1인 그래야 돼. 대표하는 1인 그러면 X지만 대표 1인이 아니고 구분 소유자인 경우 각각을 한 명 그럼 맞지. 구분 소유자인 경우 대표하는 1인 그러면 X고 각각을 1인 그러면 5고 따로따로 본다는 뜻이니까. 8번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의사 처리할 수 없다. X 있다. 9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토지 면적 산정의 국공이지 포함 5. 10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면 동의자수 산정에 구역 토지 면적의 국공인을 제외하고 산정 X 포함. 11번 국공인을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법적 동의권에 미달하면 국공인 관리청 동의받는다. 맞죠? 먼저 사유토지 받고 미달하면 국공인 관리청 5. 옆에 조합설립 인가된 핵심 포인트 1번 토지 소유자 7인 수정 같아 7인 5인이 아니고 7인 수정 해놓고 자 1번 봅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설립 인가받는다. 5인이 아니고 7인 X. 2번 설립할 때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 지정권 인가받는다. 5. 3번 조합의 정관은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해서 포함된다. 이제 이런 게 눈치입니다. 눈치. 이런 것은 평생 공부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관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항상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본 거예요. 출제자들은 법에 없는 거 써놓고 자기 생각에 법에 없는 거 썼다고 물어보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이의신청거리가 되니까 없는 거 써놓고는 절대 안 물어요. 법이나 판례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조합 정관에 이런 거 있다? 100%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런 게 눈치예요. 눈치. 실력이 아니고 눈치로 푸는 거. 4번 조합은 법인한다. 5번 조합은 지정권자부터 설립, 변경, 인가받을 때 법인께 취득. 자, 6번 봐봐요. 6번. 조합은 법인하며 주된 사무소재 등기함을 성립한다. 이게 맞는 거죠. 등기야 성립하는 것이지 5번처럼
뭐 받았을 때? 인가 받았을 때 취득이 아닙니다. X. 7번 조합설비 인가 받은 후 정관 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지정권자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변경은 변경인데 어쩌고저쩌고 변경 아닙니까? 이걸 된다? 변경신고. 얘는 잘 나오니까 잡아놔야 돼. 변경신고. 8번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사단법이나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죠? 오. 9번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누구한테 한다? 아까 했죠? 지정권자. 비행정체니까 지정권자한테. 자, 이제 조합원입니다. 1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한다. O. 2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한다. X. 3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저당권자한다. 봐요. 조합원이 누군가 벌써 세 번 물어봐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4번. 토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 대표에는 조합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말도 안 되지. 주민 대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주민 대표는 도정법 가야 나옵니다. 개발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X. 5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아니죠. 관계없이 평등한 똑같은 의결권. 7번 조합원은 구역 내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또 나왔네. X. 7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면 조합은 특도시군계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있다. O. 임원입니다. 1번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다음날 임원 자격상실? O. 다음날. 2번 임원은 조합에 다른 임원 겸할 수 없다? O. 비리방지. 3번 임원은 청에서 조합원 3분의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은 과반수 통해서 선임한다. 그런 내용까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건 법에 안 나와요. 그런 것은 어디 가든 간에 임원 선출 그런 것은 조합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그런 것은 조합 정관, 조합원들 정관이에요. 조합 정관. X. 4번 조합의 감사는 구역의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감사는 그 말은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 이해한다. 그 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맞죠. 5번 이사는 의결권 갖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똑같은 말이요. 5. 6번 이사는 조합장 겸할 수 없다. 5. 7번 감사사님은 총회 의결권자라. 5. 임원은 무조건 임원은 총회 대의원 안 돼요. 임원 선출은 총회 의결. 5. 8번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된다. 예, 5. 그건 조합장 해야 될 일입니다. 9번 이사의 자기일련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X. 감사가 대표한다. 10번 의견 없는 조합원도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안 되죠. 예, 임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11번 조합원에 된 자가 금거이생 형성권을 받은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 조합원자가 상실한다. 서금 안 돼요. 결격사유는 뭐라고?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어요. 말 살짝 돌린 거예요. 그래서 임원이지 조합원은 아닙니다. 이제 대의원은요. 1번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여서 대의원을 둬야 된다. X. 둘 수 있다. 그리고 앞에 말도 좀 빠졌어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그 말이 18회 시험볼 당시에는 의결권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생겼어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그렇게 하죠. 2번 개발계 수립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 의결을 잔다. 정원아 게임에 개발계 수립 변경 맞습니다. 3번 대의원은 개발계 변경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아니요. 없다. X. 4번 조합 총회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것 정하나 게임에 그것 뺀 나머지 뭡니까? 4번 조합의 수지에서. 5번 또 나와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정하나 게임에. 이사 선임이 이사가 임원 아닙니까? 임원 선임을 갖다가 조합장, 이사, 감사, 이사로 살 바꾸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는 임원이니까. 답은 3번. 자, 이제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격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네,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2번 지정권자는 구역 전부 환지 방지 시행할 경우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 위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 지정한다. 그것도 O. 3번 시행자가 도지과 사업에 대한 실시기 인가받고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냐면 지정권자는 도지과 사업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시행자 변경사 이게 지금 23, 20에 최근에 그 전에 아예 취급도 안 하던 것이 최근에 2번 나와가지고 할까 말까 지금 설명 아직 안 했어요. 문제풀이 하면서 이것들은 7월달 가가지고 7월달 가게 되면 기존에 안 한 것도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씩 더 할 수 있는 그때 가서는 공부해요. 안 배웠습니다. 얘는 맞는 말인데 안 배웠어요. 4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권자는 판단해봐요. 시행자를 변경해서 사업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도지과 사업을 포기해볼까요? 네, 시행자 변경해야지. 그럼 5네. 5번 전부 환지 방식을 시행한 시행자가 구역 지정 고시부터 6개월 내에 실시기에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권자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건 6개월이 아니고 1년인데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다. OX 말하면 안 돼요. 안 배웠어요. 6번 안 배웠지만 눈치를 합니다. 시행자의 부도 파산으로 도지과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지정권자는 1번 사업 포기, 2번 시행자 변경. 사업 포기하면 안 되지. 시행자만 바꿔야지.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5. 7번 행정처분의 실시기에 인가 취소되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있죠. 네 하지마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을 넣어줘야죠. 8번 시행자가 도지과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 지방공사에 위탁시행할 수 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지금 중개사 공법 시험 문제 하다가 무슨 사업할 때 공적 주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 뭐 할 때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오면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포조 융자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은 절대 의심하면 무조건 맞다고. 누구한테 포조 융자 국가나 지자체가 포조 융자한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함정 쓰는 게 아니라고.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이러이런 거를 국가 지자체 공적 주체한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100% 맞다. 100%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 인가고시입니다. 1번 시행자는 지구단위 포함된 실시계를 작성해야 된다. 5. 2번 도지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다. 그것도 5. 3번 시행자는 사업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수하고자 하는 인가받은 실시계획 관하여 변경해 받는다. 자,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변경하면 변경인가 받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 안 받습니다. 어쩌고 저쩌고인데 어라 숫자 났네.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도 감소네. 확실한 경미네. 어쩝니까? 변경인가 안 받습니다. X. 4번 지정권자가 실시를 작성 인가할 경우 시도에서가 지정권자면 시장, 대도시를 뺀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미리 듣는다. 5. 5번 시도가 실시계 작성할 때 국장의 의견 미리 듣는다. 아니라니까. 시도는 누구라고? 시군구. 국장은 시도, 대도시. 그 연결시켜줘야 되고. 6번 실시계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작은 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행이 정하는 사항과 서를 명시정보.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돼요. 자, 문제 풀다가 무슨 계획서에는 이런 서류가 첨부, 뭐뭐 신청할 때 이런 서류 첨부 서류는 절대 의심한 게 아니에요. 100%만이 100%. 뭐 할 때 뭐 첨부, 뭐 할 때 뭐 첨부, 그런 건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업시간에 아예 취급도 안 해준다고. 문제 풀이할 때 가볍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실시계 인가 신청서에 이러이 전서를 첨부한다. 있으니까 썼지. 당연히 있습니다. 7번 실시계 인가 신청서에 축척 25,000분의 1, 5만분의 위치도 첨부된다. 이러면 실시계 인가 위치도는 100% 들어가는데 25,000분의 1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게 만분의 그건 모르지. 그런 숫자는 모르는데 하여튼 위치도는 들어가요. 그러면 7번 같은 문제는 지금 해결만. 이건 7월달 가야 돼요. 지문 5개 넣고 문제 풀면 이것도 몰라도 해결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면 되지. 5 해주면 되지. 5 그러면 또 암기할 거냐, 암기. 얘가 자주 나오면 자주 나오는 지문이면 암기하라고 하죠.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온다고.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처음 본 애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나중에 오지선다 하면서 능력을 기릅니다. 8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받으는 자는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 함께 제출해야 된다. 한다면 우리가 실시계 인가 받으면 건축가 받은 걸 번다죠. 번다지. 인가권자가 협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식에 인가 신청할 때 인가 신청서도 모두 같이 넣으라고. 건축 허가 신청서도 같이 집어넣으라고. 그래야 인가권자가 보면서 같이 검토해가지고 협의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9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식에 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할 경우 지정권자 인가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실식에 대해 지정권 인가 받았죠? 받았죠?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 받아야죠. 경미한 변경의 인가를 안 받죠. 자, 어쩌고 저쩌고는 경미죠. 실식에 인가 받은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이 금액은 가액은 경미지만 증액은 경미가 아닙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대부분. 근데 여기서는 밑에 해설 봐요. 9번.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출제위원이 완전 이 출제는 고약한 성질이 좀 속된 말로 못돼 먹었어요. 경미를 무슨 수 찾냐고 경미를 눈치껏해서 풀려고 했더니 기간이 나오면 단축이죠. 범위가 나오면 축소죠. 금액이 나오면 가액이죠. 그 숫자는 10분의 주로 이렇게 해서 대충 눈치를 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증감의 증감 100분의 10이 이제 증감 치사하게 가액을 내야지 증액 내면 누가 찾겠냐고 한마디로 좀 틀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번은 여기서만큼은 증액도 경미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이 지문은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모르는 게 좀 더 증기는 10번 실시기를 고시한 경우 고시 내용 중 국계법 따라 도시관리계 결정에 따른 국계법에 한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 등을 본다. 얘는 5네. 자, 시행 방식입니다. 1번 도지구발 사업은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시행할 수 있다. 5. 2번 수용 사용 방식은 도지구발 사업 시행하는 시 지가가 인근 단지 현저히 높아 땡. 지가가 높으면 환지. 3번 수용 사용 방식은 대지를 소용 증진 이미 땡. 대지수 효용 증진은 환지 방식. 4번 당해도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 집단지 조성구 필요하면 처음 들어봤네? 모르겠네? 뭐라고요? 수용 사용. 틀렸죠? 5번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시행할 경우 혼용이네요. 각각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뭡니까? 분할 시행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분할 시행, 미분할 시행이 있으니까 분할 시행 할 수 있다 그러면 5. 6번 도지구발 사업 시행하는 지가가 인근 단지의 현저히 높답니다. 뭐로 가야 돼요? 환지로 가야 돼요. 수용 사용이 아니고 환지 땡. 7번 대지를 소용 증진 더 가지 말고 뭡니까? 환지 맞네 얘는. 8번 당해도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 조성 공급 뭘 또 나왔네. 모르겠네. 또 모르네. 뭐라고요? 수용 사용. 5고 9번 시행자는 도지구발 사업을 수용 사용한 방식과 환지한 방식을 혼용 시행할 경우 수용 사용한 방식이 적용된 구역과 환지한 방식이 적용된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5. 10번 수용 사용한 방식이 적용된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된 구역으로 사업 정지를 분할하여 시행할 경우 각 사업 측에 부담에 될 기반 설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식에 반영해야 한다. 5. 수용 사용입니다. 1번 개발계획에 수용 사용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되며 공지법 사업 인정시 있는 걸 본다. 5.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5. 2번 지방 공개에 설립된 지방구상이 시행되는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도지구발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고 있다. 공공 동의가 필요 없어요. 3번 시행자인 지방구상은 도지구발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경우 토지소유자 일정 비율을 동의받아야 된다. 지방공사 동의 없습니다. 공공 동의 없습니다. X. 4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얘도 공공이죠. 수용하려면 사업등 토지면의 3분의 소유해라. 아니요. 공공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X. 민간만. 5번 시행자는 조정토지 공급받을 때 해당 대금의 전부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 받을 수 있다. 5의 X요. 5.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1번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하여서 사업 중에 조성된 토지 건물을 상환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사용 방식 아닙니까? 누구 나오지 말라고? 조합 나오지도 말라고. 조합 땡. 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해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명칭이 뭡니까?
토지, 상한, 채권. 명칭도 틀렸잖아요. 도시개발 채권단위는 땡. 1번은 두 군데 틀렸다고. 조합은 발행할 수 없고 명칭도 틀렸고. 2번 토지상한 채권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하기위해서 토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을 상환하는 채권이다. 얘는 O. 3번 채권의 발행 기묘. 자, 건너뛰고 얼마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 X. 4번 채권의 발행 기묘. 또 건너뛰고 얼마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 채권의 발행 규모는 숫자 묻는 것이지 내용 묻는 게 아니면 2분의 1, 3분의 1 이거 보니까 2분의 1. 5번 시행자인 국가지자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해서 토지채권 발행할 수 있다. 누구 빼고 다 한다고? 조합만 빼고 다 합니다. 5. 6번 지자체도 발행할 수 있다. 없다네? 없다가 아니고 지자체를 발행할 수 있다. X. 7번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야 요즘 공사도 망하냐? 공사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X. 공사는 보증 안 받습니다. 8번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 받아야 됩니까? 요즘은 소유자도 망합니까? 아 잘 망하지 잘 망하지. 소유자는 보증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러면 또 은행법에 의한 보험업법 그런 거 보지 말고 보증을 받냐 안 받냐 민간은 받아라 보증 받아라. 9번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제외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채권 발행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토지상한 채권 발행 승인권자 누굽니까? 지정권자 O. 10번 채권 타인에게 이전을 못한다? 합니다. X. 10번 채권은 토지개발 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X. 12. 채권은 기명식 무기명식? 기명식 X. 13. 기명식 O. 14. 이율은? 네, X인데 이율은? 아니 절에 그러지 말고 말 좋게 봐. 이자를 누가 정한다? 발행자. 그럼 발행자지 발행자지 무슨 뭐 절에 얘기해요. 지금 이거는 이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하는데 시행자가 저기 도시개발 채권은 시, 도,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절에고 여기서는 만약에 이걸 지자체가 발행했으면 절에 맞아요. 근데 여기는 많잖아요. 종류가 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행자가 정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X고 15번 또 나왔네. 채권의 이자는 밑에 봐요. 누가 정한다? 발행자 정한다. 그러면 O. 16. 채권, 질권, 목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자, 원형지 공급입니다. 1번. 원형지는 토지개발 기관에서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O. 2번. 공급될 원형지 면적은 구역 전체 토지면 얼마 이내? 3분의 2 이내. O. 3번. 시행자는 지자체에 토지개발 기획 전체 토지 2분의 1 범위 내 원형지 공급 개발할 수 있다. X 3분의 1. 4번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행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다. X 국가지자체는 매각한다. 또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매각한다. X죠. 5번 구역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 승인할 때 이러이러한 이행 조건 붙일 수 있다. 있다지.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6번 원형지를 공장부도 직접 사용하는데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방법을 하며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을 할 수 있다. 5. 학교하고 공장은 입찰, 2회 이상 유찰이면 수익. 7번 원형지를 공장부조 직접 사용하는데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있다. 공장하고 학교 부지는 원형지 개발자가 됩니다. 8번 원형지는 구역 전체 토지 면적 얼마 이내? 3분의 2 이내. 5고. 9번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 시에서는 승인 신청서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된다. 이러이러한 서류 첨부 의심하지 말고 100% O. 10번 원형지 공급 가액은 감정가를 한다. 아니지. 예. 도로는 시행자가 넣을 거예요. 감정가 플러스 도로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X. 11번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를 공고하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는 언제든지 팝니다. 팔 수 있습니다. 5.
조성토지 공급 방법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XXX. 이거는 지정권자 승인받으시 아니고 공사 끝났으면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땅 공급합니다. 이렇게 땅 팝니다. 이런 얘기요. 이거 학교 용지로 나갑니다. 도로 용지로 나갑니다. 조성토지 공급계획 지정권자한테 제출 알려준다고. 이제 공사 끝나서 택지 이렇게 공급하기로 합니다. 알고 계셔. 알려준다. 승인이 아니고 알려준다. 2번 332하의 단독대 용지 공급할 때는 공주단 수입니까? 추입니까? 추지 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X. 2번 조성토지 공급할 때 주택법 따른 공공택지 공급은 뭘 할 수?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야, 있다는 얘가 없다 그랬네.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4번 단독주택 332하 추 할 수 있습니까? 있죠. 4번 고시된 실시기에 따라 전체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할 경우 뭐야 이거? 고시된 실시기에 또 읽어도 모르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처음 봤는데 그러면 뭐라고? 고민하지 말고 아니 있다가 아니고 처음 보면 뭐라고? 아니 X가 아니라니까. 아니 추첨이냐 수의계약이냐 둘 중에 하나니까 공주, 단추 이걸 공부했으니까 그거 뺀 나머지 처음 본 것들은 무조건 뭐라고? 수의계약. 얘 처음 봤잖아요 지금. 두 번 읽어도 모른다니까 그럼 뭐라고? 수의계약. 6번 토지상한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로 간다고? 수의계약. 공주, 단추가 아니면 전부 다 수의라니까. 7번 토지의 규모,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 이용 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여서 인접토지 소유자 등에 공급하는 게 불가피하다. 시행자가 인정한다.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럼 뭐라고? 수의계약. 8번 학교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인의 분양받는 공공시설 용지를 국가, 지자체, 기타, 법령이 등에 공공에 설치할 수 있는지 공급한다. 수의계약. 처음 보면 수의계약. 그러니까 공주, 단추 말면 얼마나 편해요. 나머지 싹 밀 수 있으니까. 9번 일반인이 분양할 수 있는 공공용지. 공이네? 그 공이 아니지 이것은. 예, 공공용지 뭐라고? 수의계약. 10번 공공청사 용지 뭐라고? 수의계약. 11번 토지상한 채권을 상환한다 뭐라고? 수의계약. 12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겠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의 계획된 면적을 초과한다. 경쟁입장. 처음 들어봤는데 뭐라고요? 수의계약. 그러면 감독관이 웃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한글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수의계약으로 곤란한다고 했는데 또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이 안 된다니까 지금. 내용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경쟁 입찰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수의계약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택지 공급하면서 공급 이번에 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급하는데 수의계약 공급은 싸요 비싸요? 싸요. 그러니까 주로 누구 봐? 주로 자기네들이 받는 거, 자기네 주로 받는 거. 우리한테 팔 때는 입찰해서 비싸게 받는 거고 공적인 용도로 갈 때는 싸게 받는 거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데 공급 물량이 몇 개 필지요? 9개 필지 900평이요. 900평 한 필지 100평이 가지고 자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9개 필지 900평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들은 와서 수의계약 하고 싶으면 오세요. 라고 공고를 했더니 몇 명이 와야 되는데 9명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50명이 왔어요. 50명이. 수의계약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꽤 많으니까 이 50명이 와가지고 저요 내가 살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9명을 어떻게 뽑을 거냐고. 그래서 이게 공급 물량보다 신청량이 초과되면 이번 기회에 도의나 볼자 해가지고 입찰로 해가지고 입찰은 최고 입찰자가 낙찰자요. 해가지고 가격을 뻥 튀겨서 도의나 볼까요? 아니면 어차피 싸게 줘갖고 복불복이니까 뽑기로 할까요? 뽑기로 해가지고 싸게 줄까요? 아니면 입찰을 해가지고 도의나 볼까요? 입찰은 무슨 놈이 입찰이 뽑기야지 싸게 줘야지. 얘네 처음부터 싸다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싸게 줘야 되는데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근데 입찰하면 안 된다고. 복불복을 가지들은 뽑기 가지 뽑기. 그게 12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을 했는데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추첨.
공주, 단추 말고 추가 하나 더 있다고. 근데 얘는 예외적인 추구 그런 뜻입니다. 자, 13번 더지와 사업 시행자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인사를 원활 설치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좀 지문이 부드럽나요? 까칠까칠하나요? 다시 부드럽게 읽어줄게요. 다시 잘 들어봐요. 자, 더지와 사업 시행자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며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드럽죠? 뭔가 팍팍 막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14번입니다. 14번. 폐기물 처리를 설치한다. 싸게 줄래? 비싸게 줄래요? 싸게. 그러면 감정가격 이하 5네. 15. 학교용지 설치한다. 싸게 줄래? 비싸게 줄래요? 싸게. 감정가격 할 수 있다. 5. 16. 자, 다음 시설 설치해서 감정가격에 따른 감정평가업체가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없는 것은 한 문제 딱 내면 황당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실전감이 이렇게 듣도 보도 문제가 빡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 자, 싸게 주라는데 이 중에 하나는 비싸게 받는데 이 중에 하나는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시장, 사회복지. 아, 간단하네. 자, 학교, 공공청사, 시장하고 사회복지는 전부 다 네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고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복지요, 복지. 그러면 둘은 급이, 레벨이 둘은 똑같은 애들. 근데 학교하고 임대하고 공공청사 그거 찍은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뒤에 뭐가 붙어서 안 붙어서 전혀 안 붙고 그냥 학교 끝, 임대 끝, 공장 끝이잖아요. 근데 4번, 5번은 어쩌고저쩌고 많이 붙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걔들 둘 중에 하나 조건 걸 거라고 분명히. 4번은 행정청이 직접 하는 시장, 이게 도시계 시설이지. 5번은 사회복지 시설은 도시계 시설이지만 뭘 한다고? 유료료. 그럼 네가 좀 비싸게 했지. 찍을 때 그런 식으로 찍어야 된다고. 17번입니다.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가음평에 의한 가음평업체가 평가한 금액인데 그 평가한 금액을 수용사용은 산술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봅시다.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때 환지계 작성해야 된다. 모든 시행자 환지계 반드시 만듭니다. 5. 2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잠시 쉬고 합시다. 잠시 쉬고. 환지 방식부터는 잠시 쉬고 다시 합시다.